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대한민국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었고 남편과 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서로 조금씩 맞춰가며 살아가는 중이지만이 모든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시어머니가 그렇지는 않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TV에서 보면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는 분들도 계시고 지혜롭게 거리를 지키며 배려해주는 시어머니도 계시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 반대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입니다. 착해도 욕먹고 싹수 없어도 욕먹는 게 며느리의 말, 저는 이제야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이해해드리면, 더 맞춰드리면 바뀌시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써도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탓하고 시비 걸고 구박하고 평가절하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욕먹는 거 입 다물고 당하면서 멍청이처럼 살기보다 똑부러지게 말하면서 욕먹겠다는 결심이었죠. 이 결심을 하기까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2년 동안 저는 혼자 쏙 끓이고 울고 참고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내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던 찰나의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막말에 똑같이 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막말이 나오면 나도 막말로, 빈정거리면 나도 냉소적으로, 심지어 시어머니가 불편해할 만한 말을 일부러 툭툭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웃긴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천사처럼 행동하면서 딱 저 하나, 둘째, 며느리에게만은 온갖 앞뒤 안 맞는 말과 말도 안 되는 참견을 일삼는 이중적인 태도, 그걸 2년 가까이 당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으며 산 제가 이제 와서 참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왜 나는 그때 그렇게 가만히 있었을까? 왜 단 한 번도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특히나 잊을 수 없는 건 전화 스트레스였습니다.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를 해대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전화를 드릴 틈도 주지 않았어요. 하루라도 제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네가 며느리가 돼가지고 전화 한 통도 안 하냐며 또 뭐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놓고는 통화 중엔 잔소리, 비난, 꼬투리 잡기, 기분 상하는 말들만 잔뜩 쏟아냈죠. 매번 전화가 끝날 때쯤이면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손이 떨리고 출근 준비를 하다 울컥하고 그 스트레스가 결국 제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도 외로우셔서 그런가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겠지 하며 이해하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구박에 저는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걱정도 관심도 아니다. 이 사람은 그냥 나를 괴롭히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구나.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는 직접 만났을 때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건지 저에게도 웃으면서 어이구 잘 지내지?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겐 우리 둘째, 며느리 착하고 똑똑하다고 하며 정반대의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스트레스는 전화 한 통 속에서만 폭발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제는 확실히 느낍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라는 은밀한 공간을 이용해 며느리를 컨트롤하려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깨달은 후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야 할까? 왜냐하면 이 결혼을 유지하는 한 시어머니의 전화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고 결혼 생활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기에 시어머니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는 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떨렸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받아치다 보니 어느새 저도 요령이 생기고 시어머니가 상상도 못했던 되받아침에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이 막히면 그러세요? 그럼 저는 그렇게 못해요. 잔소리를 하면 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전 다르게 생각하긴 하지만요. 이런 식으로 감정은 담지 않되 단호하게 그리고 때론 아주 건조하게 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시어머니의 전화 빈도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저 역시 이 결혼을 조금 더 내주도하에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에게 항상 먼저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하루 한 번은 기본이고 일이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두세 통은 기본이었어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첫 마디는 늘 똑같았습니다. 넌 왜 먼저 전화를 못하니?
말투는 무심한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늘 서운함에 가장한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매일 반복되었고 저는 처음엔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꼭 먼저 드릴게요 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지쳐있던 날 무언가 저 안에서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전화가 왔고 받자마자 어머니는 또 넌 왜 먼저 전화를 안 하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려고 해도 어머니가 항상 먼저 거셨잖아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시어머니께 말대꾸 아닌 말대꾸를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의 정적이 길어졌고 저는 속으로 이거 큰일 났다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뻥 뚫리는 기분도 들었어요. 그래, 이제는 나도 더 이상 참지 말아야지. 그 말을 시작으로 제 말대꾸는 슬슬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시어머니가 매번 전화를 하시는 이유는 저를 엿먹이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목적은 단 하나를 화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는 저도 똑같이 대응해보자 마음먹게 된 겁니다. 말꼬리를 잡고 앞뒤 안 맞는 말엔 바로 지적하고 시어머니가 불편해할 만한 팩트를 정확히 찔러주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그분이 통화 중에 정말 수도 없이 반복했던 말, 너 들어오기 전까진 우리 집 진짜 화목했어. 그 말은 거의 주문처럼 마치 제가 모든 불화를 가져온 원흉인 것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 말도 처음에는 참 많이 속상했어요. 내가 이 집 분위기를 망친 사람인가 하고 자책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아주버님이랑 어머님 지금 연 끊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화목한 집이었어요? 순간 정적. 그 다음에 들려온 건 상상 이상의 시어머니의 폭발이었습니다. 이시은아, 너 지금 그 입으로 뭘 짓거렸어? 어디서 함부로 아주버님 얘길 꺼내. 쌍욕과 고성의 향연이 이어졌고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 와중에도 저는 기분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제 목적은 시어머니를 열받게 하는 것이었고 그 목적을 아주 제대로 달성했으니까요. 그전엔 제가 늘 받기만 했고 참기만 했고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그 전화를 스트레스가 아니라 게임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뭘로 화나게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였죠. 또 하나 지겹도록 들은 말, 넌 왜 아버지한테 전화는 안 하니? 이건 진짜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남편도 잘 안 하는 전화를 왜 저만 강요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고 더군다나 시아버지 본인조차 그걸 불편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딱 끊어서 말했죠. 어머니, 전화 드리면 아버님이 오히려나 바쁜데 전화 자주 하지 마. 가끔 얼굴 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그랬니? 그랬구나. 순간적으로 별다른 대꾸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팩트 앞에서는 시어머니도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전화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았던 2년을 끝내고 이제는 전화기 너머의 통쾌한 승부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는 왜 집에 초대를 안 하니?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말없이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아니, 자기가 일주일에도 한 번씩 불쑥 찾아와 놓고 그걸 초대하라고? 진심으로 황당했지만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워낙 불쑥불쑥 잘 오시잖아요. 그렇게 자주 오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따로 초대라는 걸 할 기회가 없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속뜻은 또렷했죠. 그만 좀 오세요, 제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그래도 시부모님을 정식으로 초대해서 대접하는 게 며느리 도리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고 바로 받아쳤죠. 아, 그래서 어머님은 할머님, 할아버님 그렇게 나 몰라라 하세요? 이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정적에 잠기더니 말 한마디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습니다. 네, 우리 시조부모님 아직 정정하게 생존해 계십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장남이신데도 시조부모님은 작은 아버님이 모시고 살고 계시거든요. 정작 며느리 도리, 부모 모시는 책임을 말할 입장도 아니신 분이 저한테는 유교 사상을 강의하시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대사, 아기 왜 안 생기니? 배란일 맞춰서 해. 정말 이 말 들었을 때 진심으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저도 아이가 간절한 입장이었고 몸과 마음이 예민한 상태였기에 더 화가 났어요. 무슨 손주가 노란 달걀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건지 감정은 전혀 공감하지 않고 생산성으로만 접근하는 말투에 저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 한 번 고르고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런 천박한 말씀은 그만 좀 하세요. 이 말에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뭐 천박해. 내가 천박하다고. 이시은이 진짜. 전화기 너머에서 고성, 욕설, 한숨 섞인 흐느낌까지 뒤섞인 고래고래 소리가 쏟아졌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그래, 이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건 제대로 찔렸다는 거지. 저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무리 어른끼리라도 예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남편하고도 이런 대화를 조심스럽게 나누는데 어머님과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천박하다고 단정 지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며칠을 알아놓으셨다고 합니다. 신랑에게 전화해서는 나 죽는다 하셨대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감정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다 듣고 나더니 진짜 엄마 왜 저러지? 너무 이상하다. 그러더니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졌습니다. 엄마,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 진짜 하셨어요? 그게 엄마가 할 말이에요. 그 말에 갑자기 앓던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셨다더군요. 그러고는 또 전화가 왔습니다. 너 시댁 얘기 왜 남편한테 다 옮기고 그래.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자기 엄마 편만 들던 남편이 이제는 조금씩 제 편으로 돌아서고 있는 걸 시어머니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정 불화를 조장하는 고자질쟁 이 프레임을 씌우려 했던 거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부 사이에 못 나눌 말이 어딨어요? 저는 남편에게 저희 가정의 모든 일을 공유합니다. 그게 오히려 진짜 가족이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얘기를 남편에게 옮기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입이 가벼운 거야. 그래서 저는 또 박수칠 정도로 확실하게 받아쳤습니다. 아들이 자기 집안일도 모르고 있으면 그게 불효예요. 시댁 일이건 친정 일이건 부부는 다 알아야 해요. 숨길 게 있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또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뚝 끊으셨습니다. 분리하면 바로 전화를 끊는 사람. 대화는커녕 논리적인 소통도 안 되는 사람. 참 그 사람이 저의 시어머니입니다. 욕은 적지 않을게요. 많은 분들이 읽으실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 그분께서 요즘은 세상 좋아졌으니까 95살까지는 살아야지라고 하시는 대진심으로 소름이 오싹 돋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쉬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건강하셔도 제발 저희 집 근처에는 담배 좀 끊게 해라. 너 하기 나름이야.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눈앞이 깜빡거렸습니다. 진심으로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아니, 내가 금연 클리닉 직원도 아니고 왜 내 책임이죠? 그 순간에도 저는 웃음을 꾹 참고 목소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대답했죠. 어머님도 그동안 아버님 담배 끊게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끊게 하겠어요? 그 사람 퇴근하고 오면 양말도 소파 위에 벗어놓고 와이셔츠도 식탁 위에 던져놓는 사람이에요. 습관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그리고 일부러 뒤에 습관이 무서운가 봐요를 살짝 빈정거리는 투로 붙였죠. 그러자 시어머니 바로 받아치십니다. 여자가 집에서 잘 보필하면 남자가 그런 나쁜 습관들 다 고치게 돼 있어. 하, 정말이지. 전설 속 며느리 교범이라도 들고 계신 분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심으로 그래요? 그럼 그 시절 어머니는?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아버님 젊으셨을 때 바람 참 많이 피우셨다던데요?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그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정적. 그리고 뚝. 시어머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아, 이건 진짜 화 제대로 나셨구나 싶었죠. 근데 저는 그게 더 웃겼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서 안에서 웃음이 터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전화가 끊겼네요. 능청스럽게 톤도 밝게. 그랬더니 어머니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 할 얘기 다 해서 끄는 거야. 거기서 멈췄으면 제가 아니죠.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근데 어머니 그땐 어떻게 하셨길래 아버님이 그렇게 바람이 나셨어요? 혹시 어머니가 보필을 잘 못하신 건 아니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한참 뜸 들이다가 결국 말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곧장 마무리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여자가 잘하면 남자는 바람 안 펴요. 어머니가 뭔가 부족하셨으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자 습관은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적이 더 희열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 말을 여기다 이렇게 적는 건 정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자가 못해서 남자가 바람났다는 말은
시어머니 논리를 역이용한 것뿐 제 진심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논리를 고스란히 돌려드린 것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죠.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서 저녁에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 통화는 오전에 이미 한 차례 했던 날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제가 장난기가 조금 올라왔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이 사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양말이랑 셔츠를 아무 데나 던져놓는 건 여전해요.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고쳐지네요. 어머님도 못 고치셨잖아요. 30년 넘게 그렇게 사셨다면서 이건 그냥 포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아이 태어나면 그 아이나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 말을 끝내자마자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거의 안 하시더군요. 그 수십 번 하시던 전화를요.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후회도 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오히려 이렇게 일찍만 했어도 얼마나 편했을까 라는 아쉬움입니다. 근데요, 그때는 못했어요. 왜냐면 그 시절 남편이 늘 자기 엄마 편만 들었거든요. 제가 뭔가 말하려 하면 에이 엄마가 그럴 리가 있냐. 그냥 받아들여 엄마가 나쁜 뜻 있겠어? 늘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감정조차 비밀로 묻어두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남편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전화로 스트레스를 주고 감정적으로 휘두르며 전화를 뚝 끊고 갑자기 찾아오고 또는 울면서 자기 서운함만 말하고 그 모든 걸 겪는 저를 직접 보게 된 거죠. 그 후로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실언을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건 좀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일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점점 기운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시어머니가 전화만 하면 내가 얼마나 웃기고 통쾌하게 받아칠 수 있는지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참느라 병 들던 제가 지금은 그 통화 끝에 웃고 있는 제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매일같이 전화해 대시던 그 버릇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멈춘 것이었어요. 처음엔 너무 낯설더라고요. 핸드폰이 조용하고 불쑥불쑥 걸려오던 전화가 없으니 오히려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싶어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익숙해지고 난 이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구나. 이게 정상적인 일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쯤 지나서야 다시 시어머니의 이름이 제 핸드폰 화면에 떴습니다. 심장이 순간 쿵 내려앉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불안하고 조급한 느낌은 없었어요. 또 무슨 말하려고 전화하셨을까? 그냥 그런 정도의 궁금한 뿐이었죠. 전화를 받았더니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시할아버님 생신인데 인사는 해야지? 예상했던 내용이라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간단히 시할아버님 선물과 인사 얘기를 나누고 있던 찰나 어머니가 슬쩍 던지시더라고요. 나중에 너희랑 같이 살게 되면 말이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 또 시작이다. 그동안 연락 안 오셔서 내심 혹시 내가 너무 세게 나갔나? 싶기도 했는데 역시나 그 조용함은 또 다른 압박의 서막이었더군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아예 못을 박듯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안 살 거예요. 장남이신 아주버님이 모시고 사시는 게 맞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큰애가 지금도 저러고 사는데 우리가 거길 어떻게 가니?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더는 말을 돌리거나 부드럽게 표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고 그 말도 안 되는 간섭과 스트레스의 이용까지 고민했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명확하고 냉정하게 돌이킬 수 없게 말했습니다. 어쨌든요. 전 이혼하면 이혼했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지는 않을 거예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뭐? 하고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그대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전화는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아마 아직도 화가 나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단 1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엔 너무 괴로웠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를 받을 때마다 숨이 막혔고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도 더 이혼을 고민했어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하지?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게 죄인가? 결혼이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자괴감 속에서 무너져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참을 고민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정작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건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그게 정말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결혼을 지키되 나도 나를 지키자. 이제는 참지 않고 시어머니가 막말하면 저도 막말로 시어머니가
이중잣대를 들이대면 저도 똑같이 되묻고 무례한 말엔 무례함으로 되갚는 방식으로 저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는 점점 전화를 덜 하시고 남편은 점점 제 말을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너져가던 결혼을 지켜냈고 상처 입던 며느리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은 아내이자 한 여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일이 저에겐 너무 큰 고통이었고 지금은 그걸 이겨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자신이 정말 대견하게 느껴집니다.